우리는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공부했어요. 자, 그렇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순서대로 풀어줘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식들 말이에요. 덧셈, 곱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식도 있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62 빼기 3 곱하기 5 더하기 8. 이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곱셈이 있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덧셈과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이므로 뺄셈을 두 번째로 해결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 부분을 세 번째로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식을 정리해 봅시다. 3 곱하기 5의 값이 얼마인가요? 15이므로 식을 정리해 주면 62 빼기 15 더하기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뺄셈을 계산해 줘야겠죠. 62와 15 두 수의 차를 구하면 그 값이 47이므로 식을 47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3단계 남았죠? 47 그리고 8 두 수의 합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55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5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풀 때에는 무엇부터?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덧셈, 뺄셈, 곱셈에 만약 괄호까지 섞여 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당연히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그 다음에 곱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0 빼기 18 나누기 2 더하기 5라는 문제가 있어요. 곱셈 대신에 나눗셈이 들어간 문제네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부분 어디일까요? 바로 나눗셈이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 계산 순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덧셈, 뺄셈 중에 더 앞에 있는 뺄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덧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식 정리해 봅시다. 18 나누기 2 값이 얼마인가요? 9이 18이므로 9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뺄셈 계산해주면 되죠. 20과 9 두 수의 차를 구하면 11이므로 11 더하기 5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단계 11과 5 두 수의 합을 구해주면 16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처럼요,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 문제를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물론 괄호가 같이 있다면 당연히 괄호 안부터 계산한 뒤에 나눗셈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식도 있어요. 이런 식처럼 말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섞여진 문제죠. 무엇부터 해결해주면 좋을까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이 곱셈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 줄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뺄셈을 세 번째로 계산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덧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식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7 곱하기 4의 값 얼마인가요? 28이 되겠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28 빼기 15 더하기 32 나누기 8. 이제 두 번째 나눗셈 계산할 차례죠. 32 나누기 8을 계산하면 4이므로 식을 다시 쓰면 28 빼기 15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계산 순서, 이제 뺄셈을 할 차례네요. 28과 15 두 수의 차 얼마인가요? 13이므로 13 더하기 4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다 왔어요. 13 더하기 4 두 수의 합을 구하면 17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7이 되는 거예요.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할 때에는요, 먼저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 쉽게 그 도형이 들어간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러한 식이 있다면 무엇부터 계산해줘야 한다고요? 곱셈, 나눗셈부터,
그 중에서 더 앞에 있는 것부터, 즉 곱셈이 1번, 나눗셈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덧셈, 뺄셈도 더 앞에 있는 것부터이므로 덧셈이 3번, 그리고 뺄셈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직접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곱셈, 나눗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이 나눗셈 부분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곱셈 부분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덧셈,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뺄셈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덧셈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식을 정리해 볼까요? 240 나누기 6부터 계산하면 되겠군요. 얼마인가요? 40이에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요. 40, 나머지는 쭉 그대로 쓰면 돼요. 빼기 14 더하기 17 곱하기 4. 두 번째로 이제 곱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17 곱하기 4 값이 얼마인가요? 68이에요. 식을 정리해주면 40 빼기 14 더하기 68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뺄셈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40과 14 두 수의 차 얼마인가요? 26이에요. 즉 26 더하기 68만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두 수의 합은요. 바로 받아올림해서 계산하면 9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문제까지 잘 풀어봤어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재 14쪽의 2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빈칸 안에 부등호나 등호를 알맞게 써나오라고 했죠. 자, 두 문제의 답을 구한 다음에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살펴봅시다. 45 더하기 63 빼기 17 곱하기 3 어디부터 해결해야 하나요? 당연히 곱셈부터 해결해 줘야겠죠. 1번 계산 순서 우리 친구들도 표시해 주세요. 다음 덧셈 뺄셈 중에 앞에 있는 덧셈을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뺄셈을 세 번째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군요. 계산해 봅시다. 17 곱하기 3 계산하면 51이므로 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45 더하기 63 빼기 5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덧셈을 해줘야겠죠. 45와 63 두 수의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108인 거예요. 그래서 108 빼기 51 이렇게 식을 정리한 뒤에 이제 마지막 두 수의 차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108 빼기 51 얼마인가요? 57이죠. 즉 왼쪽 식의 답은요. 57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식도 구해볼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 무엇인가요? 곱셈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뺄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뒤에 있는 덧셈을 계산해 줄게요. 식을 정리해 봅시다. 12 곱하기 4 두 수의 곱은요 48이죠. 식을 다시 쓰면 97 빼기 48 더하기 19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뺄셈 차례겠죠. 97 빼기 48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보세요. 49가 나오죠? 49 더하기 1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수의 합을 구하면 68이 되겠네요. 자, 57과 68 어떤 수가 더 크거나 작은가요? 68이 크므로 큰 수 쪽으로 이렇게 부등호를 벌려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5번 문제예요. 대화를 보고 세준이와 은영이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이 모두 몇 쪽인지 구해보라고 했네요.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네요. 세준이가 읽은 책부터 구해볼까요?
세준이는 일주일 동안 매일 40쪽씩을 읽었대요.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므로 7 곱하기 매일 40쪽이므로 40만큼 읽은 거예요. 얼만큼 읽은 것이죠? 280쪽을 읽은 것이죠. 이번에는 은영이가 읽은 책을 구해봅시다. 은영이는요, 그런데 매일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 2일은 안 읽고 나머지는 읽었다 라고 했으므로 일주일 중에 며칠을 읽은 것이죠. 7일에서 2일을 뺀 만큼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몇 쪽씩요? 60쪽이라고 했으므로 곱하기 60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괄호 안부터 계산하는 것이죠. 자, 괄호 안을 계산해주면 7 빼기 2는 5이므로 5 곱하기 60 이렇게 식을 다시 쓸 수 있겠네요. 5 곱하기 60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300이므로 은영이는 300쪽을 읽은 거예요. 이제 두 친구가 읽은 책의 쪽수를 더해주면 280 더하기 300이므로 그 값이 얼마인가요? 280 더하기 300을 계산해주면 두 친구가 읽은 책은 580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네요. 연우와 준수 중에서 바르게 계산한 친구가 누구인지 묻고 있어요.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문제를 계산했는데 답이 달라요. 한 명은 잘못 계산한 거겠죠? 우선 연우 봅시다. 연우는 56 그대로, 그리고 28 그대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했군요. 괄호가 있는 부분 7 빼기 3을 계산해서 4라는 것을 알았네요. 제대로 계산했나요? 우리 옆에 있는 준수의 식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준수는 56 그대로예요. 그런데 4로 바뀌었다. 어떻게 계산했길래 바뀐 건가요? 자, 이 부분 28 나누기 7을 계산해서 4라고 구해냈네요. 두 명의 친구 중에 누가 정확하게 계산했나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줘야 한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연우가 바르게 계산한 거예요. 답을 연우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사과 4개는 5,200원이고 배 3개는 5,400원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산 것이 아니라 사과 1개와 배 1개를 사고 5,000원을 냈다면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샀을 때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사과가 4개에 5,200원이라고 했어요. 사과 1개의 값은 얼마인가요? 사과 하나의 값은 5,200원을 4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배 1개의 값은 얼마인가요? 배 1개의 값은 5,400원을 3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씩을 샀다고 했으므로 이 2개 하나씩 산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2개의 과일을 하나씩 샀을 때 우리가 사용한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5,000원을 내고 낸 다음에 거스름돈을 묻고 있으므로 5,000원에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5,200 나누기 4. 이 부분 첫 번째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나머지 식은 그대로 쓸게요. 5,000 빼기, 자, 5,200 나누기 4 계산하면 1,300이므로 이렇게 써주고, 자, 더하기 다음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5,400 나누기 3은 1,800원이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계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죠? 아직 괄호 안을 계산하는 중이죠. 1,300 더하기 1,800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5,000 빼기 3,100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두 수의 차만 구해주면 되는 거군요. 5,000 빼기 3,100 얼마인가요? 1,900이 되는 것이죠. 식을 선생님이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처음 5,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사용한 돈이 얼마라고요? 사과가 5,200원인데 한 개의 값을 구해야 하므로 나누기 4 더하기 배가 3개에 5,400원인데 하나의 값을 구해야 하므로 5,400 나누기 3.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요. 답이 얼마가 나왔나요? 1,900이 나왔으므로 1,900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꼭 풀어보세요.